자,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도 자바 8 버전을 쓰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슬슬 자바 11 버전으로 올라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최신 롱텀 서포트 버전은 자바 17 버전이에요. 여러분들 자바 17 버전까지도 현재부터 써도 안전합니다. 자바 버전은 이제 8, 11, 17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시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11 또는 17 버전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8 버전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자바 8 버전에 들어간 이 인터페이스와 관련되어 있는 기능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바 9에도 관련된 기능이 있습니다. 자바 8 이전에는 여기다가 메서드를 정의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이렇게 선언하는 건 가능했죠. 이거는 메서드 선언. 메서드를 정의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이런 게 메서드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컴파일 에러가 났을까요? 네. 정의를 하려면 디폴트라는 키워드를 줘야 돼요. 이렇게 어떤 인스턴스 타입의 메서드를 정의하려면 디폴트라는 키워드를 써서 정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를 쓰기 싫으면은 정적으로 정의할 수도 있어요. 이 디폴트를 쓰기 싫다고 정적으로 정의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고, 인스턴스 메서드를 제공할 거냐, 스태틱 메서드를 정의할 거냐, 네, 이거를 선택해야겠죠. 그러니까 인스턴스에서만 호출할 수 있는 메서드를 만들 거냐, 아니면은 인스턴스를 만들지 않고도 호출할 수 있는 메서드인 이 정적인 메서드를 정의할 거냐에 따라 이 두 가지 형태를 제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hello 말고 hi 말고 또 뭐라고 하죠? bye. 네, bye 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인스턴스 메서드, 기본 메서드라고 불러요. 디폴트 메서드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어떤 인터페이스의 구현체들이 이런 기본 구현체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기능을 하위 클래스도 고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인터페이스에만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는데,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들의 인스턴스들이 모두 다 이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기본 메서드라는 거고요. 왜냐면 디폴트라는 키워드가 있으니까 이 기본 메서드라고 부르고, 이걸 이제 정적 메서드라고 불러요. 근데 정적 메서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터페이스에서 뭔가 접근 지시자가 생략되어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모두 다 퍼블릭인 겁니다. 얘도 퍼블릭, 얘도 퍼블릭.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생략을 합니다. 네. 안 쓰면 퍼블릭이니까. 그런데 자바 9 버전부터는 이렇게 자바 8 버전에 들어온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퍼블릭한 정적 메서드만 지원했었는데, 자바 9 버전부터는 이 퍼블릭한 정적 메서드를 구현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뭔가 편의상 뭔가 공통적인 작업들이 있다. 공통적인 작업들 있다고 할게요. 이게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공통적으로 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빼놨어요. 근데 굳이 이거는 퍼블릭으로 노출하고 싶지 않은데, 이것까지 퍼블릭으로 노출되네. 이거는 다른 곳에서 쓰는 어떤 준비용 메서드라 외부로 공개하고 싶지 않은데 공개가 되네 라고 해서 자바 9에서 만든 게 이제 프라이빗한 스태틱 메서드죠. 이거는 밖으로 공개는 안 되고, 공개할 용도로 만든 게 아니라, 이거는 내부에 있는 다른 퍼블릭한 스태틱 메서드들에서 어떤 로직을 간추리기 위해 쓰는 용도로, 내부적인 용도로 쓰기 위한 어떤 그러한 용도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스태틱 메서드가 가능해지고요. 이러한 프라이빗 스태틱 메서드나 이런 디폴트 메서드들 덕분에 기존의 API들의 기능들이 조금 더 풍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바 8 버전부터는 인터페이스들이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있게 되니까, 이런 인스턴스 메서드나 스태틱한 메서드들을 가질 수 있게 되니까, 그 책에서 설명했던 인스턴스와 불가 동반 클래스를 둘 이유가 없어진다. 인터페이스와 불가라는 거는 인스턴스를 만들 수가 없는, 즉 프라이빗 생성자 또는 파이널 클래스들, 프라이빗 생성자와 파이널 이제 상속을 막아야 되니까, 상속을 안 막으면 하위 클래스에서 상위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파이널이고 프라이빗한 클래스들로 보통 우리는 헬퍼 또는 유틸리티라고 불러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 이유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퍼나 유틸리티가 아직도 계속 있는 이유는 이런 것들로 커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로 커버가 되지 않는 어떤 그러한 인스턴스 불가 인스턴스를 만들지 않는, 그러니까 즉 스태틱만 제공하지만 그 클래스들은 필드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필드를 가질 수가 없어요. 여기는 전부 다 어떤 퍼블릭한, 그러니까 내부적인 인터널한 필드를 가질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여기에다 선언하는 거는 모두 다 퍼블릭한 필드들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터페이스 정의할 때는 상수만 정의하죠. 그래서 아직 뭐 프라이빗한 필드를 가질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프라이빗한 필드를 가지고 어떤 헬퍼나 어떤 것들을 유틸리티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인터페이스에다가 선언하는 정적 메서드나 디폴트 메서드로는 커버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남아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기능들로 인해 아주 많은 류의 어떤 중간에 불필요했던 추상 클래스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클래스들이 디플리케이티드 됐어요. 그리고 이런 기능들로 인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던 인터페이스들의 기능들이 많이 풍부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면에서 제가 관련 있는 퀴즈를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는, 그러니까 즉 뭐 1, 10, 100 이렇게 쓰면 100, 10, 1 이런 순으로 출력을 하는 그런 순서를 정렬해주는 컴페어레이터를 선언을 하시고요. 그 컴페어레이터로 기존에 있는 어떤 리스트를 숫자 리스트를 정렬해보는 코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멈춰놓고 작성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보세요. 자, 작성했다는 가정하에 코드는 아마도 이와 비슷할 겁니다. 넘버 코드가 있고 이걸 컴페어레이터를 이렇게 정의를 하거나 또는 줄여서 람다식으로 이렇게 선언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만들었다면 그 다음에 뭐 collections에 sort를 해도 되고 뭐 리스트에 있는 sort를 사용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실제로 144, 23 이렇게 정렬을 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컴페어레이터를 고치지 않고 이 반대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세요가 실제 퀴즈입니다. 네. 이 질문 2를 하기 위해서 질문 1을 한 거예요. 네. 질문 2를 한번 해결해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컴페어레이터를 새로 만들지 않고 이대로 두고 어떤 DESC를 그냥 그대로 두고 ASC를 새로 만들지 말고 descending, ascending이죠. 네. 이 상태에서 이거를 다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자, 멈춰놓고 보세요. 멈춰놓고 생각해본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리버스드라는 걸 썼다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제 자바 8 강의를 들으셨거나 공부를 잘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리버스드라는 게 컴페어레이터의 기본 생성자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컴페어레이터는 뭔가를 정렬하는 조건이잖아요. 그거를 뒤집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 생성자가 아니라 기본 메서드로 이런 기능들, 다양한 기능들을 이제 제공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바 8부터 이제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인터페이스의 기능들이 조금 더 풍부해졌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기본 메서드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스태틱 메서드가 아니니까 기본 메서드는 인스턴스 메서드와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인스턴스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인터페이스의 정적 메서드 그리고 프라이빗한 정적 메서드는 자바 9 버전부터 쓸 수 있으니까 자바 11 버전 쓰시는 분들은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인터페이스와 정적 메서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